때는 조선 명종 제위 시절의 어느 날, 말괄량이 딸부잣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만해 태우고 어서 얘기 꺼내보시게. 근데 이번에 좋은 혼처 자리가 들어왔어 말이지. 그 자네 누이들 모두가 출가 전이니 그중 한 명을 내가 중매를 서고 싶은데. 중매? 정말인가? 하면 첫째 이라에게 중매를. 오라버니! 난 괜찮아요. 아니 시집 노래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저 좋아하는 이가 생겼거든요. 그래 하면 거부합니다, 오라버니. 제 마음속엔 벌써 다른 이가 정착해 있습니다. 언니들도? 나도 마음을 준 이가 생겼는데. 아니 어떤 사내들이냐 너희들의 마음을 훔친 이가. 제가 좋아하는 이는 아주 남자다운 분이십니다. 자, 보고 가세요. 자. 모든 일을 아우를 정도로 아주 넓은 마음을 지닌 분이시지요. 저는 제 평생 그렇게 학식이 풍부한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책이 무언지 알고 잡으시는 겁니까? 서거정 선생이 지은 동인시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글로써 도를 담아냈다 평가받는 이 시화집에는 무려 143편의 시가 담겨져 있죠. 그리 고리타분한 사내는 저잣거리에 널리고 널렸어. 내 니는 오직 한 분뿐이지만 말이야. 아니 오늘따라 햇볕은 왜 이리 쨍쨍해서 원. 이리 볕을 쬐다간 피부 다 상하는데. 돌담에 웃음 짓는 햇살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라지요. 햇볕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낭자에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싶어 저런 것을 더하니 말입니다. 그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주고 가셨지요. 야, 한바탕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그래, 내 중매 얘기는 없던 일로 하마. 어느 집 자제들이냐 내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김창감 나리의 장남 김도령. 설마 너희들 언니도? 한 남자를 동시에 좋아해버린 세 자매. 과연 이 사랑의 승자는 누가 될까? 예기치 않게 사랑의 라이벌이 된 세 자매.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은 이 오라버니가 김도령의 집안을 한번 찾아뵈마. 그 다음에 뒷일을 차차 결정하자꾸나. 다행히 오라버니 이좌수의 중재로 세 자매의 짝사랑은 잠시 휴전을 맺는다.
조금 전 오라버니 말씀 들었지? 본인 걱정이나 하시지. 안 그래 둘째 언니? 저것들 설마 지금 편 먹은 거야? 그날 밤 말서가 물이 차다. 따뜻한 물 좀 더 대표하너라. 대체 이게 어찌된... 오라버니께서 김창감 대감께 뭘 좀 전해드리라 하여서요. 헌데 돌아가는 길에 도련님 목소리가 들려 혹 고불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되어 이리 물을 드리러 온 것이지요. 동생들과의 약조를 어기고 먼저 선수를 친 일화. 그녀는 어떻게 김도령을 찾아온 걸까? 이래도 되는지... 머지않아 내가 이 집 안방마님 될 텐데 그래도 안 받을 테냐? 도련님께서는 방금 물에 들어가셨습니다요. 그래, 너 이제 그만 가보거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하는 김도령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의 몸종을 매수했던 것. 도련님, 그거 아세요? 산에 혼자 달밤에 멱을 감으면 송각씨가 제 짝인 줄 알고 잡아간대요. 조심하세요. 하긴 날이 이리 더운데 씻지도 않고 그냥 잠들 순 없겠지요. 더워. 두 동생들보다 먼저 김도령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일화.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열적인 여인이었다. 어디 갔다 와? 어? 나? 그게 운동. 달밤에 운동을 했더니 좋더라고. 꽤 거칠게 했나 봐. 옷이 많이 젖었다? 오랜만에 몸 좀 풀었더니 좋더라고. 그래서 땀을 좀 많이 피곤해. 나 먼저 들어가서 자야겠다. 짜진 않군. 땀이 아니란 건데. 그렇다면 괜찮아? 언니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리고 유능한 장군일수록 먼저 선곡을 하는 법이랬어. 언니 일화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김도령에게 접근한 둘째 이화.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땀이 나는
원하는 부위에 바르란 말이지. 이화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사향가루였다. 당시 사향은 이성을 유혹할 때 널리 사용됐던 필승 공략법이었는데 연애를 책으로 배웠던 이화에겐 돌도 없는 최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널 사려고 내가 소책을 몇 권이나 판 줄 아니? 역할 톡톡히 해내야 된다. 도련님은 그때 동인 시연은 만족스럽게 읽으셨는지요? 다 읽으셨다면 소녀에게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요만 책을 왜 그렇게... 아, 이렇게 읽어야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언니와 동생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김도령을 유혹하는 둘째 이화. 과연 그녀는 김도령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요. 아이고. 저 어디 불편하십니까? 걸어가다 미처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보지 못해요. 혹시 도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부리는 아이입니다. 대까지 모셔다 드릴 터이니 업히시지요. 아니 갑자기 혼자서 저리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뭔가 손에 궁뎅이를 이렇게... 아이고 난 오늘 집에 가긴 글렀구나. 아유. 이곳에 어찌 낭자를 홀로 두고 가겠습니까? 제 옆이시지요. 그럼 발 다쳤다고 했는데 어찌 철저한 연기로 김도령과 가까워진 막내 삼화. 그녀 역시 가만히 있을 여인이 아니었다. 얘들아 있지? 미안한데 나 미안할 필요 없어. 나도 만났으니까. 나도. 야, 김도령은 너희 형부 될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왜 만나? 형부가 될지 제부가 될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 제부가 될 거야. 이것들이 진짜 감히 언니 말못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고작 사내 하나 때문에 우리를 저버린 셈이냐? 에이구, 내일 당장 그자를 불러 너희들의 질긴 싸움을 끝내라 해야겠구나.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세 자매의 애정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라버니 이좌수는 김도령을 집으로 부르는데 내 누이들이요, 듣기론 구면이라고. 송가옵니다, 대감. 대감의 누이들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내 자네를 혼내려고 부른 것이 아닐세. 자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듣고 싶어 부른 것일세. 그것이...
과연 김도령이 선택한 여인은 누구일까? 일찍이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오 낭자.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소녀의 마음을 받아주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김도령이 선택한 이는 바로 첫째 일화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그래. 이러한 이게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냐? 예, 오라버니. 드디어 오라버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언니 일화 같은 반지를 가진 둘째 이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김도령에게 따지러 가려던 이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대체 언니와 혼례를 올린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낭자. 일단 진정을 하고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대체 이건 왜 주신 겁니까? 언니도 주고 나도 주고. 만나는 여인이라면 다 주신 겁니까? 모두 같은 반지를 가진 자매들. 김도령과 그녀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전 세 자매의 집에 불려갔었던 김도령. 하필이면 그 세 분이 자매를 이렇게 뭐래요? 재미 좀 보려고 그랬더니만 되는 일이 없구나. 아니지. 오히려 더 재미있게 됐다. 말소가 이 원래 남녀의 연애라는 게 말이다. 아무도 몰래 비밀스럽게 해야 더 재미나는 법이거든. 이리 와줘서 정말 고맙소. 형부가 되실 분이신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 아까는 이런 남자를 택했으나 사실 내가 함께하고 싶었던 이는 바로 낭자였소. 그게 정말입니까? 내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낭자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리하면 자매들의 우애가 깨질까 그 걱정이 앞서는구려. 도련님.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한동안은 몰래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내 이런 낭자 정리를 하는 대로 그대 오라버니께 내 모든 진심을 말씀드리겠소. 알겠습니다. 사실 바람둥이였던 김도령. 그간 그는 세 자매를 속이며 그녀들을 모두 만나왔던 것이다. 김도령의 실체를 알고 배신감을 느낀 세 자매. 급기야 그를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대체 날 부른 연유가 뭡니까?
듣자 하니 네가 이들 자매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아니 몹쓸 짓이라니요. 남녀가 만나서 마음을 좀 나눈 것뿐입니다. 두 번만 마음 나눴다가는 그 조선팔도 여인이란 여인들 다 휘두르고 다니겠네. 나리, 그간 이자는 혼인할 것처럼 속인 채 우리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빙자, 범죄입니다. 내가 언제 혼인 얘기를 꺼냈어? 너는 이 여인들에게 징표와도 같은 가락지를 주었다. 혼인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었을 터인데. 생각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들 중 네가 택한 신부감이 있다는 말이냐? 제가 원했던 이는 과연 세 자매 중 김도령의 선택을 받는 건 누가 될까? 그 사랑의 승자가 잠시 후 공개된다. 김도령의 선택을 받은 이는 세 자매 중 그 누구도 아니었다. 김도령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저놈을 패줬어야 되는 건데.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책 모서리로 때려줄걸. 저 고운 얼굴을 다시는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언니, 우리 시집 갈 수 있을까? 김도령한테 노란한 거 뻔히 아는데 어느 미친 것이 걷어 죽었어. 누가 중매나 서주면 모를. 나 좋은 수가 떠올랐어. 둘째 이화가 생각하는 묘수란 오라버니의 친구이자 사또인 이광정이었다. 세 자매는 관직에 앉아있는 그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인데 근데 이번에 좋은 혼처 자리가 들어왔어 말이지. 그 자네 누이들 모두가 출가 전이니 그중 한 명을 내가 중매를 서고 싶은데. 과거 세 자매의 중매를 사려고 했었던 이광정. 그녀들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니며 중매를 갈구했던 것. 이놈들!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야, 한 번만 더 내가 별신 거라도 그때 엄보를 낼 것이야. 하지만 세 자매의 집착은 이광정의 중매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분노만 사는 꼴이 되었는데 요 며칠 내 누이들이 힘들겠다 들었네. 미안하네. 내 대신 사과하지. 괜찮네. 너무 괴념치 마시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이리 잡아가실 순 없단 말입니다. 네 이놈! 죄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혼인은 인륜의 대사이건만. 너는 네 누이 모두를 시집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도 네가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소인이 어찌 인륜대사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집안이 빈곤하고 제 누이들이 실수로 다른 사내에게 마음을 준 탓에 이들을 데려가라고 손 내미는 사내가 하나도 없사옵니다. 어허! 그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야?
주변을 탐문해보니 이자의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요, 나리. 송구하오나 이 고을을 지도하시는 사또나를 깨워서 제 누이들을 거둬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설마 네 누이들을 첩실로 거두라는 것이냐? 첩실이고 정실이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혼인을 하지 못하면 제 누이들은 이대로 죽어 송각시로 구천을 떠돌 것이 분명한 것을요. 이광정을 설득할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놀이극을 선보인 세 자매. 과연 이번에는 이광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세 자매의 집안에 포졸들이 들이닥치며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 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네, 그만하라. 알아듣게 일렀거든. 이젠 하다 놀이극까지 벌인 것이냐? 저희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비록 나리의 심중을 거스르긴 했으나 저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허, 뭘 잘했다고 말대답인 것이야? 사사로운 놀이극으로 이 고을을 흔들어 놓은 너희들을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다. 이 좌수의 첫째 누이 일화 너는 그 벌로 손좌수의 장남과 혼인하여 평생토록 지아비를 받들 것을 명한다. 둘째 이화 너는 조창감의 차남에게 시집가 명석한 머리로 평생토록 지아비를 보필하기를 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삼아 너는 오별감댁으로 시집가 그 고운 미모로 평생토록 지아비를 흐뭇하게 해주도록 하라. 그녀들에게 내려진 벌이란 바로 혼인이었다. 사또 이광정이 그녀들을 위해 직접 중매를 선 덕분에 험난했던 세 자매의 결혼 원정기도 비로소 끝이 나게 된다. 자매들의 놀이극이 있은 지 10일 후 마을에서는 자매들의 합동 혼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사또 이광정은 직접 그녀들을 위해 신랑감들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비단과 돈 등 결혼식 비용까지 전격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인근 지역에까지 이광정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해졌고 이후로 이광정이 힘을 쓰지 않아도 고을은 잘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광정은 인품이 근검하고 신중하여 여러 차례 이조판서에 제수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총명하고 청렴한 성품은 놀이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매들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렸고 그렇게 그의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얼마 후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제가 잠시 뒷간에 다녀온 사이에 전하께서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라 그리 일렀거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네 소임이지 않더냐? 그것이 없어졌으니 전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없어졌다니 무엇이 말이냐? 전하,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함에 들어있어야 할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 얼마나 지났느냐? 예? 자리를 비운 지 얼마나 지났느냐 말이다. 일각도 채 지나지 않았나이다. 당장 골문을 걸어잠그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 상선은 의금부에 알려 궐 안에 있는 모든 궁인들을 문초하도록 일러라.
예, 전하. 정조가 지키는 자를 따로 둘 정도로 아끼는 물건. 그것은 무엇이며 대체 누가 감히 임금의 물건에 손을 댄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잡혔다. 여인이 훔친 물건은 뜻밖에도 한 장의 종이였는데 정조가 보물처럼 여기는 이 문서의 정체는 무엇일까? 소주방 나인이 온데 이것을 들고 골 밖에 나가려다 검문에 걸렸사옵니다. 그래, 배후는 알아냈느냐?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 누가 너에게 전하의 물건을 가져라 시켰느냐?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역적의 아들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뭐가 어째? 이런 독한 것을 보았나? 전하!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야. 이 부적이 있는 한 누구도 나를 그리 대할 수는 없어. 이것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 정조가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평생 지니고 다녔다는 부적.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조 죽기 1년 전 전하!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신들은 멈춰라! 전하! 어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 하명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다시피 내 기력이 예전만 못하니 용상에 앉을 힘도 없음이야. 소신, 세손께서 아직 정사를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세손께서 정사를 알 필요가 없다면 대체 그럼 누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이 아니오. 해바마마, 괜찮으십니까? 좀 쉬어야겠구나. 대리청장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병세가 심해진 영조가 손자인 이산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며 권한은 요동쳤다. 대감, 이러다 역적의 자식이 보위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말을 아끼시오. 이모년의 일을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지요? 아바마마, 아바마마. 제가 지금 당장 할바마마께 가서 용서해달라 빌겠습니다. 사나, 너는 앞으로 죄인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이다. 네가 왕이 되어
권력을 갖는 날이 오면 그땐 절대 아무도 믿지 말거라. 이것이 애비가 하는 마지막 부탁이니라. 아버지 영조의 명에 의해 죄인이 돼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이모화변이었다. 그때 사도세자가 우리 노론의 세력을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대감, 세손이 보이 오르면은 제 아비를 죽게 만든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사관에게 일러 오늘 전하께서 하명하신 대리청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 하시오. 대감, 어찌하시려고? 범새끼가 개가 되는 법은 없으니 발톱을 드러내기 전에 잘라내야 되지 않겠소?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의 등극을 반대하는 이들은 필사적으로 대리청정을 막아서는데, 그날 밤 고란에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들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놈들은 어찌 되었느냐? 지금 근근들이 쫓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악한 자들이옵니다. 전하, 패악한 무리들이 하나둘씩 자백을 하고 있사오니 곧 역당들의 수괴가 드러날 것이옵니다.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역시 천우는 새 손께 있나 봅니다. 천운이라. 하긴 한 번은 부적으로, 한 번은 독약으로, 또 이번엔 자개까지. 그 많은 암살 시도에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을 보면 내 천운을 타고난 것이겠지요. 전하, 이번 기회에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어찌 되는지 톡톡히 알려줘야 하옵니다. 이 모든 게 왕실이 안정차려 벌어지느니 세손의 대리청정이 안 된다면 왕위를 물려줄 것이야. 전하! 그것은 난이도입니다, 전하! 결국 세손 이산이 영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게 된다. 이는 노론들에겐 큰 위기였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이모년에 있었던 아바마마와 관련된 기록들 모두 세초해 주십시오. 또한 아바마마의 묘에 배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손이 사도세자의 일을 언급하지 말라는 어명을 어긴 것도 모자라 기록까지 삭제해달라 요구하고 나선 것. 시골에 사는 필부라도 저처럼 아비 잃는 일을 겪었다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소손 또한 어리석고 무지하여
지금껏 그 일이 가슴에 맺혀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라? 또한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 관리자는 물론 조정 대신들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소손 훗날 높은 자리에 올라 신하들을 대할 때 어찌 이마에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이면 그런 눈빛으로 이 하루비를 원망했던 것이야. 전하, 세손께서는 아직 법도와 이치를 깨닫지 못하신 듯하옵니다. 하니 대리청정을 물러주시옵소서. 기운 차리십시오, 할바마마. 어서 어이를 들라겨! 어서! 할바마마. 이 일로 인해 세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던 상황은 다시 급변하게 된다. 대감, 세손이 제 무덤을 팝니다 그려. 아니, 역사의 기록을 세초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랍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대리청정에 응할 걸 그랬소. 그러게나 말입니다. 세손이 용상에 오르기도 전에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그려. 보위에 오르셔서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용상이 눈앞에 있거늘 어찌? 내가 왕위에 올라 지난 역사를 지운다면 그것은 패도. 허나 할바바마께서 자신의 기록을 지운다면 그것은 단지 수정일 뿐이지요. 하지만 나는 역적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용상에 오르고 싶진 않소. 이제 전하의 진노를 사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영조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 세손. 이제 보위의 행방은 어찌 되는 걸까? 얼마 후 애석하게도 하늘의 뜻이 이것이었나 봅니다. 세손전합시오. 대신들은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 세손이 용상에 앉은 것 어찌 된 걸까? 내 전하의 명을 대신 전하겠소. 금일부터 정사를 세손에게 일임하며 기록 중 정충년부터 임오년까지의 내용 중에 차마 듣지 못할 말들을 모두 실록의 예에 따라 세초하도록 하고. 그게 무슨 말이옵니까? 폐쇄자의 기록을 쇄초하다니요. 어허,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소. 세손은 순묘에 가 배례를 올리도록 하라. 그것이 정녕
주상 전하의 뜻이옵니까? 그게 무슨 불경한 소리시오? 영조의 분노를 샀던 세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밤 부르셨습니까, 할바마마? 이리 와 앉거라. 옥체는 좀 어떠신지요? 이 없면은 되는가 보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애비의 일을 지우고 싶다 했더냐? 예. 네 애비에게 죄가 없다 생각하느냐? 법도에 어긋난 일을 한 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할바마마께 부탁드리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아비가 후대의 역적이 되는 것만은 막고자 함입니다. 그래, 네 뜻을 알겠다. 열어보거라. 그 안에 든 것이 이 하레비의 답이니라. 할바마마, 이것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지. 나는 내 아들을 잊지 못했는데 너는 잊은 줄 알았어. 그리 잊고 사는 줄 알았다. 너를 위한 일이로구만. 네 가슴에 머리가 졌던 것이야. 왜 이리 소식이 늦노? 전하, 경아들이옵니다. 전하. 세자비는 괜찮을 것이냐? 아가는 건강하고? 예, 전하.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그래, 다행한 일이구나. 근데 아들이냐 딸이냐? 어여 얘기를 해봐. 그것이 어찌 이리 잘생겼노? 내 애비의 꿈에 용이 여의주를 안고 침상으로 들어왔다 했다. 그래서인지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게 참으로 설레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 전하, 서책을 보시는 모습이 꼭 전하를 닮았습니다. 그런가? 예, 전하처럼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성군이라. 어린 나이답지 않는 꼿꼿함의 기상은 또 어찌나 담대해 보이던지 코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게 하루의 소폭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지.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이오? 상소에 올라온 내용 그대로이옵니다. 지금 세자 저하께서는 후궁들을 희롱하다 못해 처참히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세자 저하께서는 지금 전하를 보위에 올린 노론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는 혹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오며, 행여 세자 저하의 광증이 동궁께 비칠까 심히 우려스럽사옵니다. 전하, 뭐라! 이놈을 당장 세자의 자리에서 폐하고 뒤지에 가둬두도록 해라. 예, 전하. 네 애비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나는 내 아들의 아들이라도 지켜야 했다. 허면 폐위만 명하시지 어찌 그리 모질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아비를 건너뛰고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네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죄인이 되어 사가에 살고 있는데 어찌 영상의 편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 네, 너의 부담을 털어주자 하면은 헌데 이것이 오히려 네 발목을 잡고 말았구나. 네 가슴에 색채기를 냈어. 내가 너를 죄인의 아들로 만들었어. 이것이 네 애비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유혹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줄 것이야. 이 한모퉁이 작은 나라에서 하레비는 손자를 의지하고 손자는 하레비를 의지하고 있는데, 내 아비를 생각하는 너의 말을 듣고 내 어찌 감동을 받지 않았겠느냐. 사도 세자의 비행과 죽음이 기록된 일기를 세초하는 것은 실로 내 뜻을 따른 것이다. 아, 내 손자야. 하레비의 뜻을 헤아려 밤낮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 300년 종묘 사직을 보존할지어다. 내 즉위 52년, 나이 83세, 25때는 세손에게 이르노라. 영조는 자신이 죽은 뒤에 역적의 아들이란 낙인 지켜 수많은 정적들에 의해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손자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사도세자에 대한 안 좋은 기록들을 삭제하고 이것은 정조의 효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효심을 본받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유세손서를 남겨주게 됩니다. 영조는 유세손서를 통해서 죄인의 아들이라는 출신의 한계로부터 손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영조는 유세손서를 남긴 지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 유세손서를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 수호신과 같은 물건으로 여겼으며 지키는 사람을 따로 둘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종, 그리고 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이렇게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었던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바로 이 유세손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때는 조선 순조 재위기. 징하다 징해. 아니 저게 벌써 몇 달째요. 그러게 말이요. 대체 원한이 저렇게 많길래. 궁궐 앞에 관을 가져다 놓고 징을 울리는 사내가 있었다. 넌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온 날이 소란이냐? 임금님을 뵙고 싶사옵니다. 정이 있사옵니다. 어허! 소인이 모시던 아시마님께서 원통함을 안고 돌아가셨사옵니다. 죽은 지 얼마나 된 시신이냐? 넉 달 되었사옵니다. 넉 달? 헌데 어찌 이리 온전하단 말이냐? 한이 많아 차마 썩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전하께 간청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지 않는 시신에 서려있는 한 여인의 사연이 지금 공개된다. 마지막 사자밥이로구나. 벌써 3년이 흘렀어.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님. 만서가. 예, 영감마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상청을 거둬라. 예. 영감마님. 어이구. 김진사, 어쩐 일입니까? 좋은 술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 번번이. 민영감의 과부 며느리 박씨는 죽은 남편의 3년상을 마쳤다. 부인. 몇 년 전 상처한 김조술은 박씨 부인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청나라에서 들어온 비단입니다. 지압이 3년상을 치르셨으니 이제 채색옷을 입으셔야죠. 색이 참 곱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시면 밭꽃 같은 부인의 얼굴이 더욱더 화사해지실 겁니다. 밭꽃이야 밤에만 피지만 부인께서는 파드리우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근데 부인, 제가 돌림병 환자도 아닌데 발을 좀 거두시지요. 아니면 부인께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만서가
예, 아주마님. 손님 가신다.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답례품이 마땅치 않구나. 신안 염전에서 왕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라도 한 바가지 퍼드릴까요? 그렇게 하렴. 상자는 답답하고 종로는 시간방지. 며칠이 지난 후 박 씨에 대해 만석의 마음이 각별한 듯한데 두 사람의 인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신이 좀 드니? 집이 어디냐? 저는 아래코울에 사는데 괴질로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런 가엾으라. 갈 곳 없으면 예서 지내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석은 박 씨 친정집의 종으로 살게 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박 씨가 민영감의 아들과 혼례를 올렸다.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만석아! 야 만석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서방님 아니, 일어나보세요. 시발이. 서방님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서방님? 박 씨의 남편이 신방을 차리자마자 사망했다. 이미 혼례를 치른 몸이기에 박 씨는 장례를 마친 후 시댁인 민영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박 씨를 지키기 위해 만석도 이곳까지 따라오게 됐던 것이다. 박 씨가 탈상하고 얼마가 지난 후 어째 저리 나 저기 듣고 올 수가 있어. 아유, 망측해라. 낯이 두꺼워도 저렇게 두꺼울 수가 있나? 만석이 찾은 곳은 이웃에 있는 김주술의 집이었다. 무슨 일로 오라가라 하십니까? 소문 들었느냐? 니놈이 민영감댁 과부 며느리와 정을 통했다는 걸. 그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우리 아씨를 어찌 모시고? 소문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 소문이라는 것이 산불과도 같다. 초기에 잡지 않으면 산을 홀랑 태우고 말지. 나불대는 입들 내가 싹 다 꿰매버릴 겁니다. 미련한 놈. 니놈이 기름을 부을 셈이로구나. 종달아.
종다리와 혼인하거라. 예? 갑자기 무슨... 맞불을 놓자는 것이다. 연문을 없애는 데는 혼인만 한 것이 없지. 그렇다고... 싫습니다. 박소사 때문에 만석이 놈이 혼인을 마다한다. 이놈이 말거리를 하나 더 늘릴 셈이로구나. 며칠 후 의문스러운 녀석. 이리 정인을 옆에 두고 시침을 뗐던 게야. 낮에는 영감마님 댁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제 집에서 자겠다 합니다. 금술 좋게 잘 살아라.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떡이라도 만들어 돌려야겠습니다. 만석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김주술의 여정과 혼인했다. 다녀오십시오, 영감마님. 그래, 문상 마치고 오면 사흘쯤 걸릴 것이다. 네. 그날 밤 아니 저기 민영감 댁 아니요? 맞구만. 어디서 그 더러운 님을 놀려요? 그만 살고 싶어요? 아니 내 입으로 말도 못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탐나는 걸 봤다니까. 그럼 본 것만 떠들어요. 그러니까 민영감 댁 아스마님이 사내하고 동침하는 건 그 눈으로 못 본 거 아냐? 입 다물지 못해. 지금 뭐라 했느냐? 웬 남자가 민영감 집에 담을 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박 씨에 관한 추문이 번진 것인데 사실이냐? 예? 내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소문이 사실이냔 말이다. 사실입니다. 제가 며느님과 정을 통하였습니다. 뭐라?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책임질 일을 하고 어찌 발뺌을 하겠습니까? 며칠 전 늦은 밤 웬 놈이냐? 무슨 짓입니까? 부인을 연모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그저 탈상하실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3년이란 시간이 제게는 억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전 아무런 기쁨도 갈망도 없이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생동하는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 어찌 말라 죽은 화초처럼 살려 하십니까?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며느님을 제게 주십시오. 어찌 며느리의 삶을 박제시켜서 가문의 훈장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버님 아닙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나가세요 당장! 부인, 그만하면 할 만큼 하셨습니다.
여인의 정조라는 게요. 그게 다 위선입니다. 사내들의 이기심일 뿐이고요. 그런 바보 같은 짓에 휘말리지 마세요. 썩 물러가지 못하겠습니까? 죽어서 연료각을 얻은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극락을 누리셔야지요. 인생 짧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 부인.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습니까? 부인의 입장에선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허나 우리가 초약까지 치른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왜 이러십니까? 엇갈리는 탕사자간의 진술. 그날 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저는 정상의 과부가 된 민영감댁 자부이옵니다. 제가 김조수가 정을 통해 수태까지 했다는 추문이 퍼졌습니다. 어찌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민망하지도 않소. 김조술이 꾸민 일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현감이라는 자리가 남녀 상열지사에 관여할 만큼 그리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오. 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시오. 이 무한의 짓이오. 제가 죽으면 죽어야 나서 주시겠습니까?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근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분탕질이냐? 아버님,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꼴밖에.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내 입으로 나발을 못 게야. 끌고 나와라. 수태했다는 소문까지 돌자 박 씨가 현감을 찾아가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하시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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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마님! 다음 날 박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시마님! 사람이 죽었으니 관아에서는 검안서를 작성해 사인을 밝혀야 했다. 약방 의녀가 검시를 담당했는데 박 씨가 복용한 약물과 시신의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인이 나왔는가? 예, 낙태약을 잘못 써서 일이 된 듯하옵니다. 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낙태약을 잘못 써서 죽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만. 이로써 박 씨가 임신을 했다는 추문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불려 나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걸 몰라서 묻을 겁니까? 김조술이 신문을 받게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헛소문이라고. 제가요? 왜 그래야 합니까? 부인께선 조만간 시댁에서 쫓겨나게 될 테고, 그럼 제 안방으로 모실 일만 남았는데요. 반드시 내가 진실을 밝힐 겁니다. 다시 동원에 가시면 현감에게 안부나 좀 전해주세요.
정영감이 제 벗입니다. 제가 가끔 용돈을 쥐어주지요. 김조술의 계략에 휘말려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박씨. 이날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인데 아시마님은 너무 부대서 자결하신 겁니다. 감사 영감. 지금 설마 저 천한 종놈이 하는 말을 믿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증인을 들여라. 이 검시 소견서를 네가 작성한 것이 확실하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었지. 시신의 상태가 한이 많아 썩지 못하신 겁니다. 이 시신이라도 온전히 남아 있어야 결백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말해요. 박소사가 낙태약을 잘못 써서 사망한 것이 확실하냐? 만석은 시신의 박씨 죽음의 진실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박소사는 박소사는 낙태약을 쓰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뭐라? 그리 보는 근거는 무엇이냐? 수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박소사의 유두는 자꾸 말라 있었사옵니다. 임산부의 모양과는 반대되는 모양이었사옵니다. 또한 배는 전혀 불러있지 않았사옵니다. 박소사가 사내와 정을 통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있느냐? 박소사의 몸은 진처자야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애초에 허위 검시 소견서를 내놨던 것이냐? 이 사람이 여종이 제게 찾아와서 집 한 채 값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주면서 주인이 그리하라 이르셨다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 여종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일을 시킨 적도 없고. 아니요. 나리께서 시키셨잖아요. 내 이년!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야? 저는 사주가 뭔지도 모르고요. 나리가 아씀 아니면 범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시켰습니다. 아스마님이 나리 애까지 가졌다는 소문이요. 저는 주인의 말을 신중한 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죄인들을 다 끌어내라! 박씨가 그녀를 탐한 김조술의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자결했다는 사실은 실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아씨, 이 생에 있었던 슬프고 분한 일들 다 잊으시고
어머니 눈 감으세요. 죽어서까지 모욕당했던 박씨. 썩지 않는 시신의 이야기는 그 억울함과 한에 대한 상징은 아니었을까?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상전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만석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석은 결국 순조의 행렬이 지나가는 어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조는 만석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충성심에 감복하여 재수사를 명령하게 되죠.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고 결국 김조술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후 순조는 박소사의 정절을 높이사 연료문을 하사하였고 박소사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만석의 충성심을 높이사 충복각을 하사하였고 심지어 노비 신분에서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자신의 정절을 위협받았을 때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즉 목숨보다 정절이 더 소중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뭐지 이 맛은? 생전 처음 보는 맛인데. 금가루를 뿌려서 한 잔 쭉 마시면 황제는 나이거는 그들보다 초라할 수 있단 말인가? 에휴, 맨날 오해래 맨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폐하가 그냥 갚잖아. 가진 것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소?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빼앗길 순 없지. 지켜내고 말 것이.